이해훈, 이재명의 긴급 충성 맹세, 돈 풀겠다, 제발 좀.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재명이 중국 국빈 방문, 저렇게 뭐 셀카 찍고 이 즐기는 사이에 국내 정치는 아마 잊어먹고 싶겠죠. 이해훈 파동,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해훈 기재부 장관 지명하고 그 중국으로 갔는데 국빈 방문하러 그 이해훈 파동, 또 이 공천 뇌물 파동, 김병기와 연결돼서 그게 이제 또 본인이 이 이재명의 몸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인데 아마 이제 곧 귀국할 텐데 귀국하면은 이해훈을 지명 취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훈도 느끼죠. 선제적으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이해훈이 다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했죠. 이재명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거 참여해 하니까는 바로 그 다음날 600몇 쪽짜리 이 입장문 읽으면서 제가 미처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이 내란, 무차별 탄핵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놓고는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란은 윤석열이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참여를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갑질, 보좌관 갑질 이것들로 위기에 몰리니까 오늘 2차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사무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쏟아졌지만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 이재명 정권 들어서 딱 공통점이 있죠. 막 논란이 쏟아지면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하겠다.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는 입국 닫고 그냥 하루만 버티면은 그냥 장난시켜주니까는 그것도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해훈은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오면은 아마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갑자기 자기 이제 어떤 사적 비리 같은 것들이 여기 막 터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관이 된 행세를 합니다. 재정, 운영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관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사적인 논란을 덮기 위해서 공적으로 지금 옮겨가는 건데 이게 또 황당합니다. 자, 이 간담회에서 교수들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재정 관련 간담회. 자, 이혜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나,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다. 공격적 재정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퍼주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 적극적인 재정 구현. 자, 일관된 소신이다. 적극 재정, 확장 재정. 일관된 소신이다. 지금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재정이.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이해원을 발탁한 이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참여 쇼를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원래는 이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지고 가려다가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는 분리를 해버렸죠. 기재부에서 분리를 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의 정통 재무관료 출신들을 발탁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때 홍남기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포퓰리즘에 막 반대를 했었죠. 아무리 문재인이 임명한 그 경제부총리라도 이게 막 퍼주게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고 국가 부채 늘어나고 다 이거 아니까는 전문가들은 그때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예 자기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혜원을 발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훈의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이 출근을 할 때 본인이 그 전에 확장 재정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부딪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을 또 바꿔야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거고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을 바꿔야 되니까 민망하죠. 속된 말로 참 낯간지럽죠, 자기도. 그러니까 차츰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는 바로 갑자기 뭐 재정 간담회를 한다 해가지고 확장 재정을 그대로 내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제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임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각하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신이 소신도 아니죠. 이게 무슨 소신입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TV조선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오늘 이해훈 지명자 적극 재정이 평생 소신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재정 긴축해야 돼 했던 사람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전문가 간담회 열에서 갑자기 그랬는데 그런데 과거 대표적인 긴축 재정론자로 꼽히던 이해훈이 장관 지명을 앞두고 소신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것도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치 보기죠. 그때는 저런 말하고 이때는 이런 말하고 지금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는 다시 저게 평생 소신이다. 자, 저도 지금 과거 발언들을 찾고 있습니다. 발언들 지금 쏟아질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과거 의정 활동할 때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돼야 된다. 정부의 지출 확대를 강하게 비판을 해온 게 바로 이해훈입니다. 오늘 일관된 소신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은 아니 그 전에 언론 검증에서 아마 쏟아질 겁니다. 과거에 했던 말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번에 MBC 100분 토론 가서 이재명하고 토론했던 그 내용들 거기도 제가 오늘 보니까는 돈 풀기 하면 안 된다는 이재명하고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024년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언론 인터뷰는 물론이고 유튜브 방송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육성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재정 지출 늘린다고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 이거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지출하면 누수와 비효율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안 좋다. 지금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죠. 문재인 정부의 포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 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 재정 돈 푸는 게 내 평생 소신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하나 하려고 완전히 영혼을 다 팔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도 이해원의 2억 지금 쏟아졌습니다. 매일 1건이 아니고 1일 한 대건씩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쏟아졌느냐. 이해훈 후보자 세 아들이 친할머니로부터 각각 10억 원대의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증여를 받았다. 할머니로부터. 그런데 뭐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내면 되죠. 그런데 지금 10억 원 이상씩을 증여를 받았는데 3명이 30억 원 이상 증여를 받았는데 이 증여자는 이들의 할머니이자 이해원의 시어머니인 이모 씨, 그 울산의 그 김태호 의원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그 작고한. 그래서 장남은 17억 124만 원, 차남은 17억 1,400만 원, 삼남은 12억 얼마 이렇게 재산을 보유를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여세를 냈습니다. 세 아들이 2021년 증여세를 각각 2021년 5년 전에 4,322만 원씩 그리고 세 사람 합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이 그 2021년에 취업 전이었다. 직장이 없었다. 돈벌이가 없었다. 정년세를 어떻게 냈느냐? 정년세 이제 대납한 거죠. 대납한 의혹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갑질 외에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딱 투기 의혹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저 살아남아 보려고 갑자기 오늘 저런 간담회를 해가지고 무슨 평생 소신이 적극 재정입니까? 긴축론자로 자기가 자처를 했던 사람인데. 이것뿐이 아니죠.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외국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역대 대통령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국내 정치가 워낙 시끄러우니까는 그거 잊어버리고 특히 이제 국빈 방문 갔으니까는 국빈 방문 가서 그냥 폼 잡고 의장대 놓고 고강부터 놓고 그러니까는 폼 잡고 여기저기 행사 다니고 지금 이재명 그렇게 하려고 갔죠.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 마두로 사태가 딱 터졌는데도 그냥 국빈 방문하러 그냥 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진핑이 막 이렇게 확실히 우리 편에 서야 돼 막 하는데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편할 때가 외국 나갔을 때 가장 머리 아플 때가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한국에 도착하면은 딱 골치 아픈 일이 또 벌어지니까는 지금 딱 이재명이 그겁니다. 오면은 이해훈 이거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 다음에 공천뇌물 강선우 김병기 막 연루돼 있는 공천뇌물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강선우 1억 사라진 1억 그것도 김병기가 묵인을 했는데 공천 김경 CEO 묵인을 했는데 김병기보다 더 윗선에서 덮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이재명 아니냐?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과 다른 김병기가 구의원들에게 돈 받았다고 돌려준 거. 그것도 탄원서가 사라졌는데 이재명 대표께로 탄원서가 갔는데 이게 탄원서가 다시 김병기에게로 넘어가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 그러면 이거 몸통 이재명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귀국하면은 머리 아플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녹취록도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혜원뿐이 아니고 오늘 경찰에 누가 소환이 됐냐 하면은 1억 원 그때 녹취록에 김병기하고 강선우 1억 원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강선우는 계속 본인의 보좌관, 지역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보좌관이 마치 보좌관이 김경호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1억 원을 돌려주라고 자기가 지시를 했고 반환됐다고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보좌관에게 다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보좌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알려지는 이야기로는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관련 내용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선은 이거 또 거짓말 한 거죠. 보좌관이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받았을 가능성. 이게 다시 생기는 거고. 이 1억 원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새로운 의혹들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찰 조사.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김경시 의원, 이번에 이제 1억 원을 줬다. 공천 뇌물로.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경이 또 미국으로 가버렸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국 금지도 안 해놨습니다. 지금 미국 가 있다는 겁니다. 올지 안 올지 자기는 이달 내에 오겠다. 지금 이달이면 아직 20일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김경이 그 전에 또 한 번 언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 종교 불교 신도 3,000명을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나중에
이 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 이 폭로가 있었었죠. 그게 바로 김경입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김경이 그런 폭로를 했는데 고발을 진종호 그때 국민의힘 위원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석 달이 지나는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었다. 이제 고발인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진종호 쪽에. 뭉개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것을 그 경찰에 계속 이제 뭐 하고 넘기고 있는데 경찰은 이거 정권과 관련해, 여권과 관련해 수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찰에 넘기고 심지어 뭐 통일교 그것도 이재명이 검찰과 경찰을 합동수사본부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실제로 합동수사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좌파 검사로 유명한 김태훈 남부지검장을 그 본부장으로 해서 특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1국조 이 특검은 뭐냐? 이 통일교 특검하고 바로 이 공천뇌물 특검 그리고 1국조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취소한 거 그 국정조사 이거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거를 피하려고 무슨 합동수사본부 구성하라. 경찰이 막 수사를 하라. 근데 경찰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특검을 해야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 이제 총력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